네, 안녕하세요. 본 포럼에서는 이 케이크 쇼폼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클로네 코퍼레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본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 클로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로네 코퍼레이션 팀은 혁신성을 추구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네 서비스를 통해서 패션 브랜드들과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클로네 코퍼레이션 안에서는 클로넷과 클로넷 스토어 두 가지 B2B와 B2C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B2B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클로넷이라는 서비스에 입점하시는 브랜드들은 클로넷을 통해서 컨텐츠를 함께 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브랜드사들이 갖고 있는 뭐 패션 필름이던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룩북에 대한 컨텐츠들을 저희는 재가공해서 쇼폼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 쇼폼 컨텐츠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나 뭐 온라인 공간에 자동적으로 업로드하는 형태로 해외 유통망을 신규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팀에서 이제 뭐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거에 원래 상품이 걸려 있던가 옷이 걸려 있던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뭐 행거에 옷이 아닌 키오스크들이 배치하면서 영상이 보다 직접적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혁신성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에서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도인몰이나 아니면 샤오홍슈 그리고 텐센트 위챗 안에 있는 텐센트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컨텐츠들이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시장까지도 나갈 수 있게끔 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클로넷 스토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션 브랜드들이 본인들을 사진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짧은 영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쪽에서 업로드 되고 있는 뭐 패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틱토커나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패션 브랜드들의 상품들이 매칭업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B2C도 그렇고 B2B에 관련돼서 공통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 쇼폼이라는 컨텐츠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폼이라는 게 물론 틱톡도 연상되고 많이 생소하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대기업 플레이어들이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커머스 사이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쇼폼이라는 것을 국내 시장에서 발빠르게 현재 플레이어로서 되게 앞서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럼에서는 챕터 1과 챕터 2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쇼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이 K 컨텐츠 그리고 K 컨텐츠가 쇼폼과 만나서 이 글로벌 이제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K 패션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쇼폼이라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뭐 이론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2019년 때부터 약 3개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직접 이 현지 플레이어로서 이 컨텐츠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 바탕으로 조금 본 포럼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쇼폼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생소하세요. 뭐 유튜브 기반인 뭐 롱폼이라는 컨텐츠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는 쇼폼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쇼클립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본 포럼에서는 저희는 쇼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019년 3월달, 그러니까 2019년 3분기까지만 해도 15초 내외의 짧은 영상이 쇼폼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뭐 조금 다릅니다. 1분 내외의 영상이 쇼폼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본 포럼에서도 지금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틱톡 코리아 이제 창립 멤버 분이 또 한 분 지금 현재 청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다 저 또한도 이제 틱톡 창립 멤버로서 이제 어떻게 틱톡이라는 플랫폼들이 그리고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떻게 이 15초 내외 아니면 1분 내외 짧은 영상이 이 국내 시장을 타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4시간 저희는 지금 스마트폰이랑 동거동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매우 접근성이 좀 낮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시대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10시 이후에 지금도 위드 코로나긴 하지만 집을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집에서 더 많은 미디어들을 시청하게 되고 이 미디어들이 보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보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긴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짧은 영상들을 정보성을 습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또한 뭐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카페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에서 기존의 사진들 그리고 글들 아니면 영상들도 다 가로 형태의 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셨던 그런 사례들이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 방식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 쇼츠에서 영상을 보던가 틱톡에서 영상을 보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릴스 들어가서 제품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보성을 얻어가시는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가 현재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 가로 형태의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뭐 건너뛰기나 아니면 빨리 감기 형태로 정보성을 습득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로 형태로 그냥 모바일 편하게 봐서 그냥 스와이프 형태로 정보를 많이 습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조미디어나 아니면 기타 자료들을 조사에 따르면 지금 10대들 아니면 1020 세대분들이 젊은 세대층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상을 봤을 때 정보성을 띌 수 있는 게 15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트댄스 틱톡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MZ 세대들이 틱톡을 사용하는 율 자체가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뭐냐면 트렌드에서 10대들이나 20대들이 더 이상 정보를 봤을 때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앞으로 이 시장들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틱톡에서도 이제 세로 형태의 광고와 가로 형태의 광고를 두 가지 모두 다 MZ 세대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에 대한 완주율 자체가 세로 형태가 월등히 높았고요. 약 90%까지도 영상 광고를 끝까지 시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5초짜리 영상을 저희가 광고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는 10대 아니면 20대 분들 타겟으로 광고를 재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경우가 14초까지도 되게 높은 수치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가 되냐라고 했을 때 예전엔 TV를 봐셨던 분들이 모바일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가로 형태의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분 아니 뭐 1시간, 1시간 반짜리의 영상들을 건너뛰기나 그리고 아니면 빨리 감기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뭐 틱톡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세로 형태로 영상을 스와이프 형태로 하는 형태로 영상을 시청하다 보니까 더 많은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분에 틱톡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게 된다면 최대 5개까지도 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브랜드사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됐던 대기업들이 TV에 뭐 CF를 송출했을 때 이 TV CF의 영상 길이 자체가 15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 있는 영상을 1분 안에 최대 5개까지도 영상 정보력을 습득하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 내는 최대 270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30분짜리 영상을 봤을 때 1분이란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 1분 안에 받아갈 수 있는 콘텐츠 자체의 양이 사실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뛰기를 해서 내가 습득해야 된 정보를 다 빼먹고 이후의 정보들을 습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1분 안에 5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동등하게 봤을 때 더 임팩트 있는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본 포럼에서는 사실은 패션이라는 컨텐츠를 조금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뷰티나 여행, 동물, 더 나아가서 운동, 다양한 컨텐츠에서 하루에 수만 가지의 영상들이 지금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하고 정말 많은 수량의 컨텐츠들이 지금 현재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바이트댄스 공식 자료고요. MAU라고 하죠.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데 월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글로벌 전체 수량이 약 10억 명을 인스타그램이 8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해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틱톡은 단 4년 만에 이 수치를 똑같이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수치가 작년 기준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빠른 수치나 더 높은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는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사진보다 영상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잖아요. 틱톡이라는 플랫폼도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또한도 사진 기반이 아닌 영상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스타그램이 IGTV라고 혹시 서비스 아시나요? IGTV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는 영상 자체 폼이 가로였고요. 가로도 있었고 세로도 있었는데 되게 길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 코리아 또 왔고 이제 한국에 있는 MZ세대를 잡아야지 이 컨텐츠들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고 이 컨텐츠가 결과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유튜브는 쇼츠를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리서치했던 것 중에 조금 되게 생소했고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넷플릭스가 OTT 플랫폼에서는 진짜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영화사들 뭐 컨텐츠 뭐 배급받고 그거를 다시 또 송출하는 형태의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패스트랩프라고 서비스를 이제 넷플릭스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또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블로그를 예전에는 뭐 사진이랑 텍스트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영상 편집기를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새로 형태로 영상에 대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쇼폼이라는 컨텐츠가 국내 시장 넘어서 해외 시장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결과적인 거는 저희는 지금 패션 관련된 뭐 브랜드사 분들이나 아니면 쇼핑몰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조금 듣고 싶어 하시는 청중분들이 와서 계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컨텐츠, 광범위한 컨텐츠 안에서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시청자들이 K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는 연예인들, 뭐 페이스북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옷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어요. 아니면 뭐 런닝맨, 뭐 되게 많죠. 무한도전. 이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K 컨텐츠를 접했던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플랫폼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틱톡에서도 지금 160개국에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은 말도 안 되게 더 많이 하고 있고 넷플릭스 또한도 90개 가까이 지금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다 보니까 이 K 컨텐츠를 내 손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BTS나 대표적인 뭐 K-팝으로 했을 때는 이제 월드스타죠. BTS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컨텐츠들이 결과적으로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월드스타인 BTS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릴게요. 물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접하게 됐고 그 컨텐츠에 대한 팬층이 생겨났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좀 특별한 거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에 이제 9월 17일 날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게재가 되었고요. 이랬을 때 뭐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TDI 자료에 따르면 그 9월 17일 이후 그 바로 다음 날인 9월 18일 날 검색량이 넷플릭스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서 130만 건이 검색량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량뿐만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기 위해서 기존의 넷플릭스를 다운받지 않았던 신규 유저들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18일 날은 약 17일 대비했을 때 1.5배, 19일 날은 2배, 그리고 21일 날은 3배까지도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약 10만 명의 고객들을 이 플랫폼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잘 나가기 때문에 컨텐츠가 잘 나간다라는 게 기존 방식과 사고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컨텐츠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이 또 다시 등장하고 또 신규적으로 또 디벨롭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넷플릭스 가로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분, 50분 정도 되는 롱폼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계속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숏폼으로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랑 틱톡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짧게 매칭업 해가지고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조금 선보이게 되었어요. 대중들에게. 그랬을 때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달고나 뽑기, 실제로 달고나라는 상품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팔렸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이 요원들이 입고 나온 옷들 또한도 정말 불티나게 글로벌적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두 패러디한 누적 조회수가 틱톡에서 256억 회를 달성을 하면서 보다 넷플릭스에서 영상을 길게 보시는 분들보다 짧게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해당 음원을 사용해 가지고는 영상을 찍는 해외 팔로워 분들이 약 16만 개 영상까지도 배포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치만 봐도 가로 형태보다 세로 형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K 컨텐츠를 더 빠르게 우리가 정보성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됐든 아니면 일반 시청자가 됐든 그들로 하여금 팔로업을 더 빠르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틱톡에서 한 900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친한 친구분들이랑 지금 현재 같이 일적인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틱톡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시청 뷰랑 그리고 팔로우를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500만 이상 팔로워를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100만 명이라고 하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워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틱톡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의 그런 팔로워를 구매하시는 층에 대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것만 보게 된다면 한국인의 비중 자체가 10% 미만이세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한국인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한국인이 아니고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넷플릭스에서 플랫폼 잘 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다, 아니면 BTS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류 스타가 됐고 한류 스타가 월드 스타가 됐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기 되게 쉬운 틱톡이라는 플랫폼 또한도 외국인 팔로워가 되게 한국의 컨텐츠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팔로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하나의 음원을 게재하고 컨텐츠를 게재하고 본인이 리드해가지고는 많은 외국인 팔로워나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이 해당 한국의 컨텐츠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션으로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인 거는 이렇게 접하기 쉬운 플랫폼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숏폼이라는 컨텐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량을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인 거는 이들이 입고 나온 옷들이 해외 시장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팔로워들이 많이 보고, 결과적으로 그 팔로워 중에서 굳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 소비자가 될 수가 있고 일반 시청자가 될 수가 있는데, 결과적인 거는 지속적으로 영상 내에서 입고 나온 착장에 대한 인포를 계속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상품들은 해외 시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MLB 너무 잘 되시는 거 아시고, 널디 이런 브랜드 너무 잘 되시는 거 아시는데, 결과적으로 컨텐츠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입고 나온 옷을 구매를 해외 시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넘어서 이제는 동남아 시장까지도 직구족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좀 틱톡에서 좀 팔로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하우스라는 계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친구분들이고, 그분들이 립합이라는 옷을 입고 영상 내에서 계속 입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거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댓글에서 한국인도 이 옷 정보 알려달라, 아니면 저 옷 정보 알려달라, 어디서 구매하는지 사이트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 또한도 이거를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틱톡 다이렉트 메시지는 확인을 안 하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옷을 구매하고 싶은데,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매해야 되냐,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지금 B2B 사업권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B2B 사업권 중에서 중국이 좀 주력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보따리 상인이라고 하죠. 벤더분들, TP사라고도 호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심지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타오바오나 도인몰에서 이제 영상을 라이브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왕호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옷을, 한국 제품을 살 때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다들 아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이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텐츠 수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진보다도 더 영상이 효과적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굳이 사진에서 직접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확인하고 그 인포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무신사 스토어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찜, 리뷰, 그리고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많이 판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적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걸 확인했을 때 왕원분들이 다이렉트로 브랜드사한테 연락을 해요. 나 이 정도의 팔로워 갖고 있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타오바오 왕홍인데 너네 상품 판매하고 싶어.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브랜드사들이 진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행을 하게 되고, 중국에 총판이 있는 분들은 진행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제품이 공구가 진행이 되던가 아니면 직구가 진행이 되던가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무신사 스토어에서 이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기 전에 컨텐츠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컨텐츠를 확인했을 때 사진보다 이제는 다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키르시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중시했던 게 어떤 거냐면 MZ세대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우리가 협찬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예인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많은 인풋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컨텐츠 수를 다양하게 뽑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사들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써서 투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MZ세대들에게 협찬을 하고, 그분들이 서로 내가 이거를 협찬을 받았다, 그래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한테 공유한다, 이런 것들을 노리게 되었어요. 그 2015년 런칭했던 브랜드가 3년 만에 100억 원 매출을 달성했고, 지금은 그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서 판매가 되는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보다도 글로벌리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국내 인플루언서들 10대들한테 제품을 협찬하고, 그 해당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타오바오나 쇼피 아니면 라자다, 동남아나 중국, 더 넘어가서 일본이나 미국까지도 정말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이들이 중시했던 거는 이 컨텐츠를 먼저 리드하게 되었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MZ세대들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챕터 2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K-패션 브랜드들의 고민이 정말 다양해요. 엄청 많죠. 근데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공통적인 건 하나입니다. 비용을 적게 투자해서 극대화의 효율을 뽑아내자 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 예시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패션 브랜드를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ODM을 맡아줬던 공장에서 이런 브랜드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을 갖고 우리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인데 내가 패션 브랜드를 창업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랑 디자인을 맡아서, 그리고 공장에 OEM을 맡아가지고는 이 패션 브랜드들을 창업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산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벌써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됐는데 아직까지 한국 브랜드들이 고수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협찬하고 그리고 모델 섭외해서 룩북 촬영하고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요. 패션 필름을 만들게 돼요. 이 패션 필름이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3억 부르는 게 값이에요. PD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 다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2개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스폰서 광고를 통해서 10대 타겟, 20대 타겟, 난 디자이너 브랜드니까 30대 타겟 다양하게 타겟을 정해가지고는 광고를 집행을 해요. 비용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브랜드 창업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MZ세대 분들이 샀을 때는 이게 소비성이 있을까요? 지금 구매 전환율,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 아무리 진행해봤자 정말 잘 되는 브랜드 아니면 사실 1%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1년, 2년 재고 다 떠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중국의 상품을 팔고 싶다 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재고가 자기한테 못해도 300벌씩 만들었고 한 SKU당 300벌씩 만들었고 더 많게는 1000개씩 만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 1000개들이 국내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막 재고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플리마켓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모순이 결과적으로 패션 브랜드를 창업했을 때 기존의 방식에 아직까지 머물러 계십니다. 기존에는 연예인 협찬하고 스타일리스트한테 연예인 협찬해서 해당 룩북, 공항 사진 갖고 와서 이거를 다시 재마케팅하고 그리고 해당 인플루언서 유명한 인스타 셀럽분들한테 협찬해가지고는 해당 또 재마케팅하고 그리고 내가 룩북 찍어가지고는 정말 YG K 플러스 엄청 비용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룩북을 찍었어요. 그럼 찍어가지고는 그거를 자기 웹사이트에 올리게 돼요. 그러면 많은 제재들이 또 잡혀요. 어디선 바이럴 시키면 안 된다, 어디선 홍보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패션 필름을 만들어서 요새 되게 트렌드니까 패션 필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이 엄청나게 깨져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봐요. 내가 패션위크를 가고 내가 감도적인 거, 감각적인 거를 표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SKU 자체를 엄청나게 줄여가지고는 판매량을 극소수 그리고 컨텐츠를 전달하는 경우들은 많으신데 일반적인 대중이 보는 캐주얼 되게 그냥 자수 형태로 찍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프린팅 형태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프린팅으로 옷 찍고 그리고 대량으로 뽑아내고 판매하시는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년간 이 K 브랜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고 판매를 해왔는지에 대한 트렌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때까지만 해도 원더플레이스, A랜드 들어가서 편집샵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상품을 엄청나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게 트렌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때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연예인 협찬이 누구보다 제일 중요했고요. 인스타가 막 뜨고 있었을 때 셀럽분들이 막 광고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15년도 때 어떤 게 생기게 됐냐면 이런 오프라인 기반의 비중보다 인스타샵, 인스타에 협찬을 진행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17년도 와서는 어떤 게 활성화됐냐면요. 유튜브가 활성화됐어요. 유튜버라고 많이 아시죠? 유튜버 분들이 제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언박싱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17년 때까지만 해도 유튜브한테 협찬하고 PPL하고 이제는 막 해시태그 달고 협찬, 광고 많이 올리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이 되게 많은 분들이 PPL도 진행하셨고 구매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19년도 넘어와서 오프라인이 사라집니다. 오프라인에 이제 더 이상 입점하는 거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시는 브랜드사들은 하세요. 근데 오프라인보다는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많이 언택트 시대로서 넘어왔던 이 시기에는 이제는 패션 필름을 제작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 쪽에서도 지금 450개 정도 브랜드사가 입점이 돼 있어요. 클로넷이라는 서비스에도. 저희는 450개에서 메인의 5개 브랜드를 해외에다 유통하는 것을 주 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패션 필름 얼마나 만드셨어요? 그러면 클로넷이라는 서비스에 입점을 하실 때 첫 번째로는 저희가 받게 되는 인포가 기존에 촬영하셨던 룩북, 패션 필름, 연예인 협찬 리소스 이 세 가지를 받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걸 받게 되냐면 제품에 대한 샘플들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제작해서 해외에다 알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샘플을 받게 되는데 거의 100이면 100 다 패션 필름 있으세요. 없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되게 트렌드가 됐었어요. 근데 많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못 내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최근 들어서 2020년도 때 틱톡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지금 틱톡에 생각보다 저가 그 당시에 저희 그 창립 멤버가 한 분 더 여기 계시긴 하는데 틱톡에 뭐 저가 쇼핑몰 영업하고 뭐 엄청 영업을 많이 했어요. 직접적으로 틱톡이란 플랫폼인데요. 저희 쪽에 입점하셔서 인플루언서 협찬하실래요? 그때 다 싫다 했습니다. 틱톡이 뭔데요? 초등학생 쓰는 앱 안 써요.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먼저 섭외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 트렌드에서 제가 하나를 또 여기서 콕 집어서 포인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운영 인플루언서를 왜 활용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기존 패션 필름 찍었던가 유튜버한테 협찬하는 그런 코스트적인 비용이 3분의 1 가격입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 자체가 커머스적으로 전환율이 안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그거를 인플루언서 또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는 MCN도 많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영상 제작 대비 약 3분의 1 가격으로 이 해당 컨텐츠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가 어떤 해당 인플루언서한테 상품을 매칭을 하게 되었어요. 인플루언서 뭐 100만 명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50만 명, 40만 명, 30만 명 이런 분들이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들쑥날쑥해요. 어떤 컨텐츠는 조회수가 100만 회, 어떤 컨텐츠는 조회수가 30만 회, 어떤 컨텐츠는 심지어 8,000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팔로워는 60만, 막 70만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뭐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뷰티라고 하면 이 뷰티 중에서도 정말 대카테고리에서 소가 남기고 뭐 중이 남기고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댄스라고 하겠어요. 댄스면 댄스라는 대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간에 뭐 베이직 댄스가 있고 케이팝 댄스가 있고 스트릿 댄스가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이 해당 인플루언서를 팔로잉을 누르셨던 분들이 이런 컨텐츠가 안 나오면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 최대 5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분을 투자해가지고는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컨텐츠를 본다? 그럼 넘겨요. 이게 넘기게 되면 전환율이 자동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전환율이 자동적으로 떨어졌던 컨텐츠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핏에 맞는 분에게 쇼폼을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가격적인 문제는 제일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10대, 20대, 10, 20 세대, MZ 세대 분들과 이 제품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접적인 PPL이 오히려 좋은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단순해요. 내가 이거 협찬받았기 때문에 너네에게 선보인다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받아서 직접 입어봤는데 되게 좋아 라는 정보성을 10대 분들이 자동적으로 바이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로컬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다양한 국가의 팔로워들이 이 해당 영상을 보고 본인들도 나도 사고 싶은데 나도 계속 보고 그리고 재시청하고 뭐 영상 뭐 시청 완주율이 되게 높은 그런 영상들을 내가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영상이 이쁘다라고 하면 그거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이 그 해당 영상들을 시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쇼폼이라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커머스가 연계가 안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냐고 하면 브랜딩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뭐냐면 내 상품이 해당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브랜딩 컨텐츠가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10대의 여성들이 좋아하고 학교 갔을 때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옷이라고 한 키워드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키워드를 꽉 잡고
브랜드사가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는 기존의 1%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환율이 약 10배까지 10% 이상으로 전환율이 나오게 돼요. 저희가 실제로 화를 끼냈던 게 어떤 거냐면 그 육지담이라는 인플루언서 혹시 아시나요? 육지담의 인플루언서가 브랜디라는 플랫폼 아시죠? 브랜디의 오늘 발송, 베스트 리뷰, 베스트 상품 5가지를 제가 서정민 대표님한테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는 육지담이라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정말 이게 누구보다 딱 아는 그런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데이터적으로 공개적으로 보기 위해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그 사이트, 해당 사이트로 넘어갔었던 전환율이 17%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브랜디라는 플랫폼은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 10대, 20대 분들은. 육지담이라는 사람 또한도 이미 10대들이나 아니면 20대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육지담이라는 인플루언서한테 매칭업 해줄 때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덕트를 저희는 QC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육지담을 보고 사람들이 넘어오는 전환율이 17%였고요. 이게 한번 A/B 테스트를 통해서 보게 됐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브랜드사가 이제 영상을 찍고 그런 해당 인플루언서를 직접 발굴하고 컨텐츠를 손쉽게 손으로 촬영하는 형태가 오히려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 자체가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해외에서 지금까지 다 풀피먼트 서비스라고 하죠. 컨텐츠 제작부터 뭐 생산, 배송, CS 이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또한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 패션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중국 도인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쇼피라고 하죠. 이 두 개 플랫폼이 한국 브랜드를 발굴하려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도인과 알리바바, 타오바오랑 협업을 해가지고는 도인 쪽에서 영상 콘텐츠 시청하고 제품 보면 2017년도 때 중국 알리바바로 넘어갔어요. 타오바오로. 그렇게 해서 쉐어를 했거든요. 그 방식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도인 쪽에서도 직접 커머스가 가능한 점포를 열 수 있는 도인몰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인몰을 개방을 했었는데 중국 컨텐츠만 가득해요. 중국인이 한국의 틱톡에서 와서 영상을 보고 퍼온 영상을 다시 중국에 올려요. 이런 컨텐츠가 엄청 전환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컨텐츠를 모집하고자 K 브랜드 상품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해요. 왜냐면 중국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미 중국에서 상품을 띄울 거면 무조건 왕홍이 필요하고 플러스로 중국에 뭐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랑 조금 달라요. 한국은 아직까지 보수적이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사진, 기존의 방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왕홍이랑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없으면 상품을 판매를 못 하십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도인이나 이런 좀 뭐 알리바바의 시드 머니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동남아에 있는 쇼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걸 하냐면 한국 브랜드를 데려오면 당연히 K 컨텐츠가 따라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한국 브랜드사들은 아직까지 그걸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많은 레퍼런스, 좋은 레퍼런스는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패션 필름이나 룩북에 촬영하시는 고비용적인 게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패션 브랜드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이 시장 전망 자체가 향후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거를 좀 강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끝났는데요. 미디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미디어랑 뭐 언택트 시대,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인 거는 저희는 이 모바일 폰에서 많은 컨텐츠를 보는 형태의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이미 확산이 됐고 저도 자기 전에 무조건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영상들을 30분 이상 시청하게 됩니다. 이미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10대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컨텐츠를 많이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컨텐츠들이 결과적인 거는 1020 세대에 타겟을 두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가 엄청 많죠. 이분들은 자기의 프로덕트에 대한 소비자들과의 소통 이미 중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빠른 시일 내에 뽑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10대들이 내가 제품을 협찬받아서 내가 이거를 판매할게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한테 정보를 공유할게 라는 형태의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 프로덕트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컨텐츠가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사실 AI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정말 타겟팅이 세분화돼서 이런 컨텐츠가 한 번에 추천 알고리즘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낸 컨텐츠를 각 채널, 앞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릴스도 마찬가지고요. 틱톡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는 OTT 시장을 넘어서 본인들이 커머스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틱톡도 도인 같은 경우는 이미 커머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다 테스팅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언젠가는 들어오게 될 거고요. 틱톡이 들어오면 인스타그램 당연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또한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온 플랫폼이 많은 DB를 확보해가지고는 커머스적으로 연계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컨텐츠를 많이 준비해서 이 사태를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플랫폼들이 확 떴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컨텐츠 기반으로 다양하게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들을 다시 한번 브랜드사가 제공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보다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네 코퍼레이션 차주환이었습니다.